요즘 영포티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나이는 40대지만 스타일이나 감성만큼은 20대 못지않은 심지어 막강한 소비력까지 갖춘 그런 세대를 말하는데요. 바로 이 세대가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 열광했고 또 지금도 마음속에 하나의 로망처럼 품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스트리트 패션의 제왕 슈프림이죠. 그래서 오늘 한때 작은 스케이트보드 가게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패션 제국을 건설했다가 불과 몇 년 만에 무너져버린 이 슈프림의 아주 극적인 흥망성쇠를 깊고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빨간색 박스 로고, 한때는 정말 모든 걸 황금으로 바꾸는 미다스의 손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소화기, 개밥 그릇, 심지어는 아무 기능도 없는 그냥 이 평범한 벽돌에 로고 하나 딱 박으면요 순식간에 완판 신화를 썼죠. 30달러짜리 이 벽돌이 리셀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됐는지 아세요? 무려 1000달러, 우리 돈으로 13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슈프림은 그냥 옷 브랜드가 아니었던 거예요. 돌이 있어도 쉽게 가질 수 없는 어떤 열망의 대상, 말 그대로 거리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세상을 호령하던 슈프림이 요즘엔 끝났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전 세계적인 명성과는 완전히 반대로 바로 이 한국 시장에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처참하게 몰락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과연 지난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미스터리, 슈프림이 왜 한국에서 실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슈프림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컬트, 하나의 전설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시작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건 1994년 뉴욕 맨해튼의 한 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업자 제임스 제비아는 처음부터 뭔가 달랐어요. 옷을 파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아주 독특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가게 입구에 턱을 없애고 매장 한가운데를 텅 비워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네 스케이트보드들이 보드를 탄 채로 그냥 슝 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만든 거죠. 여긴 옷 사라고 눈치 주는 상점이 아니라 뉴욕의 반항적인 청순들이 모여서 놀고 떠들고 문화를 만드는 그들만의 아지트이자 성지였던 겁니다. 슈프림의 성공 전략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오만했습니다. 바로 희소성이라는 무기였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분석을 보니까요. 슈프림은 아주 철저하게 시장 수요의 딱 30%만 공급하는 원칙을 지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600명이 원하면 딱 200개만 만드는 식이죠. 이번 주에 놓치면 끝. 재발매는 절대 없어. 이 잔인한 원칙이 사람들을 완전히 미치게 만든 겁니다. 슈프림의 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겼다는 걸 증명하는 트로피, 일종의 명예훈장이었던 거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문화의 아이콘도 바로 그 정상에 오르는 순간부터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슈프림이 럭셔리의 세계로 발을 들이면서부터 시작됐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1994년에 설립해서 쭉 성장하다가 2017년 럭셔리의 정점인 루이비통과 협업을 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거리의 반항아가 귀족을 만난 이 사건으로 슈프림은 하위 문화의 상징에서 럭셔리 브랜드로 신분이 확 바뀌었죠. 하지만 바로 3년 뒤 2020년 거대 패션 기업인 VF 코퍼레이션에 인수되면서 비극의 서막이 열리고 맙니다. VF 코퍼레이션이 슈프림을 사들인 금액, 이게 얼마냐면요. 무려 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3조 원 가까운 돈으로 회사를 샀어요. 그럼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지 않겠어요? 바로 이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압박감, 이 숫자가 슈프림의 영혼을 바꾸는 시작점이 된 겁니다. VF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슈프림을 연 매출 10억 달러짜리 거대 브랜드로 키우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팔아야 했습니다. 희소성이라는 과거의 성공 공식은 그냥 폐기된 거죠. 한 시즌에 7, 8개에 불과했던 협업은 20개가 넘도록 폭주했고 전 세계에 딱 10개뿐이던 매장은 24개로 순식간에 늘어났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던 브랜드가 아무나 살 수 있는 브랜드가 되려는 그 순간 슈프림의 마법은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대량 생산 전략의 부작용이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잔혹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는 왜 유독 까다롭고 트렌드에 민감하기로 소문난 이 한국 시장에서 슈프림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내막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3년 8월 서울 도산공원에 슈프림 매장이 처음 오픈하던 날 혹시 기억나세요?
진짜 난리도 아니었죠. 3일 전부터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텐트 치고 밤을 새웠고 오픈 당일에는 1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서 그 일대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주말 황금 시간대에 가봐도 매장 안은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은 마치 유령도시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데이터를 보면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최근 실적 분석을 보니까 도산 매장의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개점 초기에 비해서 무려 85%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명 오던 가게에 이제 15명만 온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손님의 발길이 완전히 끊겨버린 거죠.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슈프림 제품의 평균 리셀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슈프림 신상품을 사서 매장 문을 나서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1%의 손해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야 했던 브랜드가 이제는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지는 주식이 된 겁니다.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자, 그래서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거죠. 왜 이런 일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유독 한국에서 이렇게 심하게 일어났느냐. 저는 이 몰락의 원인을 슈프림이 한국 시장에서 저지른 3가지 치명적인 실수로 분석해 봤습니다. 슈프림의 한국 시장 실패는 브랜드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희소성, 그리고 정체성, 이 3가지 축이 모두 한꺼번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서비스입니다. 슈프림의 전통적인 컨셉은 불친절함에 가까웠어요. 살 테면 사고 말 테면 말아라 이런 식의 배짱 장사가 미국에서는 쿨한 바나나 이미지로 통했죠. 하지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대접받는 소비에 익숙한 한국에서는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도산 매장 관련 SNS 리뷰의 68%가 불친절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이건 브랜드의 갑질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졌고 특히 SNS 파급력이 큰 핵심 고객층이 대거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희소성을 스스로 끊어버린 겁니다. VF에 인수된 이후에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제는 밤샘 줄서기는커녕 매장에 가면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모든 걸 보여주죠. 리셀 플랫폼에 등록되는 상품은 67%나 늘었는데 정작 사는 사람은 없어서 실제 거래량은 45%나 감소했습니다. 물건은 넘쳐나는데 찾는 사람이 없는 전형적인 공급 과잉 상태이자 브랜드 가치가 폭락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실수는 정체성 상실입니다. 한마디로 슈프림은 더 이상 새롭지가 않아요. 한 리포트를 보니까 최근 콜렉션의 70% 이상이 과거의 인기 디자인을 약간만 바꾼 이른바 자기 복제라고 합니다. 창의적인 도전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로고만 딱 박아서 파는 상업적인 디자인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어차피 기다리면 아울렛에 풀릴 텐데 이걸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혁신의 아이콘이 과거의 유산에 기생하게 된 겁니다. 슈프림이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죠. 다른 브랜드들은 한국 시장의 특성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면서 성공적으로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슈프림이 뭘 놓쳤는지는 경쟁자들을 보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스투시는 한국 아티스트와 협업하면서 문화적 현지화에 성공했고 스톤 아일랜드는 겉은 쿨해 보이지만 서비스는 친절한 하이브리드 서비스로 충성도 높은 팬덤을 만들었죠. 반면에 크로마츠는 오히려 공급을 더 줄이는 극단적 희소성 전략으로 아예 대체 불가능한 럭셔리 브랜드의 자리를 굳혔습니다. 결국 VF 코퍼레이션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슈프림을 인수한 지 불과 4년 만에 약 8천억 원, 미화로 거의 6억 달러에 가까운 막대한 손해를 보고 브랜드를 다시 매각했죠. 자,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난 한때 거리의 왕이었던 슈프림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슈프림의 한국 시장 붕괴는 딱 2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오만과 탐욕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의 오만함으로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무시했고 단기적인 이익이라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스스로 팔아버린 겁니다. 패션 역사상 한번 쿨함을 잃어버린 스트릿 브랜드가 다시 부활한 사례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과연 슈프림은 이 뼈아픈 실패를 딛고 다시 왕좌에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과거의 전설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